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5강을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25강까지 우리가 달려왔어요. 네, 제가요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수업을 제가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수업할 때 가장 좀 뭔가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수업에서 문법이랑 회화에 대해서 기초를 하나씩 쌓아서 뭔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강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25강까지 따라오신 분이라면 정말 영어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아직까지 포기 안 하시고 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부터 제가 늘 그렇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정말 중요한데 인기가 제일로 없어요. 네, 근데도 지금도 제가 올리는 영상 중에서 조회수 기준으로는 가장 인기가 없는 게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하지만 예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죠. 이건 정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거 한번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요, 우리가 where is 가지고 어디에 있나요에 대해서 물어본 걸 배웠었죠. Where is a bank? 해서 은행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my key? 해서 내 자동차 키는 어디에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where is만 외우면 된다라는 거 배우셨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그런데 오늘은요, 자, 이거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해보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영어는요, 크게 비동사를 쓰는 문장과 일반 동사를 쓰는 문장, 이 두 가지 큰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where is를 통해서 비동사를 썼을 때 where 어떻게 쓰는지를 배웠다면요, 이번 시간에는요, 네, 당연히 일반 동사를 썼을 때는 where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쓸 때 좀 비동사랑 일반 동사 언제 쓰는지 아직까지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where 썼을 때 어떤 거 기준으로 좀 뒤에 가서 이거 두 개 구분하면 될지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선은요, 일단은 where를 쓰고 일반 동사 썼을 때 문장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요, You live in Seo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 live in Seoul. 너는 산다. 어디? in 안에 in. 어디 도시 같은 데 산다고 할 때는 in을 보통 써요. in Seoul. 너는 서울에 산다. You live in Seoul 이란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배웠던 아주 평범한 문장이죠. 일반 동사인 live, 살다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네, 간단해요. 그냥 do만 앞에 붙이면 됩니다. Do you live in Seoul? 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do 앞에 붙이고 서울 했던 걸 Seoul 해서 물어볼 때 끝에를 약간 올려서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자, 근데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where is 배울 때도 그랬었죠. 이거는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면요, Do you live in Seoul? 해서 당신은 서울에 사나요? 라고 해서 서울이라는 장소를 특정한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어딘가에 이제 살 거라는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물어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전혀 어딘지 모를 때 어디에? 라고 물어볼 때 where is a bank? 은행이 저쪽 코너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은행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where 사용한다고 배웠습니다. 당신이 서울에 사느냐 말고요, 당신은 어디 사나요? 물어보려면 우리 뭘 갖고 와야 되죠? where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Do you live? 서울 대신에 where 그 자리에 넣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 맞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안 맞습니다. Do you live where? 아니에요. where 나오면 where 어디로 이동해야죠? 가장 앞으로 슝 날아옵니다. 그러면 가장 아래 문장 보시면요, 정확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물어보면요, Where do you live? 하면 you, 당신은 어디 삽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re do you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그 뒤에 live 하면 어디에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서 일합니까? 어디에서 잡니까? 모든 걸 다 물어볼 수 있는 형식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문장 순서는요, 요렇게 해서 바뀐 걸로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이 순서를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한번 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입으로 그냥 where do you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네. 이 문장 순서가, where 쓸 때는 where 다음에 do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어렵고요. 자, 뒤에 가서 제가, where is랑 where do you랑 언제 어떻게 쓰는지 설명 하나 드리고 연습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자, 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이제 복습 안 해도 다 아실 정도 됐죠? Where is a bank? Where is my key에서 이거 한국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은행은 아니면 내 키는 어디에 있나요예요.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예요. 그리고 제가 그 밑에다가 당신은 어디에서 뭐뭐 하나요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네, 이게 키포인트예요. Where do you go? 라는 문장 제가 써놨죠. Where do you go? 하면 Where do you?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요? Where do you work? work 일하다죠.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일하시나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서 일하시나요? 어디서 잠을 자시나요? 방송은 어디서 하시나요? 이렇게 어디서 무얼 하는 걸 할 때 우리는 일반 동사 쓰죠.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단순히 이런 거예요. 은행이 어디에 있나요? 차 키가 어디에 있나요? 내 자동차는 어디에 있나요? 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단순한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요, 그냥 비동사 써서 where is 쓰시면 되고요. 누군가의 action,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일반 동사 쓰시면 됩니다. 라고 보통 설명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려다가 한참을 고민해봤어요. 한참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알아듣기 좋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딱 하나 떠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where is 쓸 때는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궁금한 거. 네, 내가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은행도 내가 찾고 있죠. 네, 차키도 내가 찾고 있습니다. 네, 호텔 어디 있나요? 아니면 경찰서 어디 있나요? 내가 지금 필요해서 내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찾을 땐 그냥 where is 쓰시면 돼요. 근데요, 일반 동사 쓸 때는요, 당신이 궁금할 때예요. 네, 당신. 내가 내 차키나 내 걸 뭘 찾을 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당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는 일반 동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신 어디 가세요? 당신 어디서 일하세요? 당신 어디서 방송하십니까? 당신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묵으세요? 당신 공부 어디서 하세요? 이런 걸 물어볼 때 우리가 where do you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궁금한 거 그럼 where is? 저기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where do you를 쓰시면 됩니다. 네, 정말 신기하죠? 새로운 법칙을 찾아낸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너무 뿌듯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정석은 그래요. 어디에 있나요? 물어보면 where is. 네, 아니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요? 동작이 포함된 거 물어보면 where 하고 일반 동사 쓰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where is. 당신에 대해서 궁금한 건 where do you를 쓰시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뒤로 넘어가서 한 번 좀 더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헷갈리는 게 많네요. 네, 제가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떨 때 비동사만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지, 어떨 때 where를 써서 where is를 써서 의문문을 만들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에 대해서도 그걸 좀 간략하게 배울 건데요. 이거 그냥 앞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쉬워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Do you read a book in a cafe? 당신은 책을 카페에서 읽습니까? 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 밑에는요. Where do you read a book? 당신은 책을 어디서 읽습니까? 라는 문장이에요. 두 개 차이가 뭐죠? 네, do you를 물어볼 거면요. 어떤 장소를 특정해서 당신은 책을 읽는데 카페에서 읽으십니까? 하면 do you를 질문하시면 되고요. 카페든 서점이든 어딘지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럼 where do you read a book? 이라고 그냥 where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당신은 어디서 책을 읽나요? 자, 밑에도 똑같아요. Do you go to school? Do you go to school? 당신은 학교에 가나요? 너 학교 가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는요. Where do you go?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는요. 너 어디 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헷갈리시면요. 여러분 어디라는 것, 이 사람이 어디에 가는지 아니면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실 때는요. 그냥
is a key 이런 식으로 비동사로 질문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Do you go 내지는 do you read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냥 where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where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는요. where do you까지 외우시면 돼요. 당신은 어디에서 그 다음에 뒤에 무엇을 하십니까에 대한 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연습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은 다 쌓았다 이 말이죠. 다 쌓았어요. 그러면 우리 남은 거는 뭐죠? 입으로 익히는 거 남았어요. 입으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어디 가십니까?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당신은 어디 가시냐는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다 아는 단어예요. Where do you work? 당신은 어디서 일하시나요? Where do you work? 따라 해볼게요. Where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자, Where do you drink coffee? 당신은 어디서 커피를 마시나요?예요. Where do you drink coffee? Where do you drink coffee? Where do you drink coffee? 네. 자, where do you stay? Where do you stay? stay는 제가 단어 시간에 다룬 적이 있죠. 조금 낯서실 수 있지만요. stay 어떤 데 머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좀 잠자다, 하룻밤 머물다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where do you stay? 하면 여행지에 가서 우리가 누군가 딱 만났을 때 where do you stay? 물어보면 너 호텔 어디서 묵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 staying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상대방이 나는 저쪽에 있는 어느 힐튼 호텔에서 묵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할 거니까요. 그거예요. Where do you stay? Where do you stay? Where do you stay? 네, 좋아요. Where do you study? 어디서 공부합니까? 너 어디서 공부하니? Where do you study? Where do you study? 네, 좋습니다. 네, 이거 불과 5문장밖에 안 따라했는데 아마 where do you, where do you, where do you 많이 외워지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where is보다는 약간 길지만 하지만 그냥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work, where do you drink where do you 뒤에다 그냥 우리가 배웠던 일반 동사 쫙 놓으시면 당신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됩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가볼게요. 한 발짝만 더. 자, 한 발짝 더 가보면요.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where is 배웠을 때도 배웠습니다. 제가 결국에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where is만 거의 쓰니까 주어가 바뀐다 한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where are you?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네, 맞아요. you에는 비동사가 are이랑 짝꿍이죠. you는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물어보려면 where is you가 아니고요. where are you가 됐었습니다. 네, 맞아요. 일반 동사도요. 우리가 의문문 만들 때 그리고 부정문 not 같이 쓸 때 배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I랑 짝꿍인 건 두고요. you나 they 같이 복수 여러 명이랑 짝꿍인 것도 두고요. 다만 1인칭 단수라고 3인칭 단수라고 했던 네, she, he, it 그리고 그냥 단수 주어 사람 이름 같은 거 한 명 쓸 때는 does를 쓴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문문 만들 때도 does가 앞으로 나오고 does not까지 같이 썼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where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짝꿍이기 때문에 쭉쭉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자, where do I sit? 이런 문장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where do you가 우리 계속 이제 입에 붙었지만요.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죠. 어디에 제가 앉을까요? 아니면 제가 어디에서 먹을까요?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요? 라는 문장은 where do I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요. Where do I sit? 하면요. 내가 여기 어디에 앉으면 될까요? 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쓰면 돼요. I가 두랑 짝꿍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요. Where do we sit? 이라는 문장이에요. 식당에 갔습니다. 종업원이 안내를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Where do we sit? 하면 Where do we?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요? Where do we? 우리는 어디에서 sit? 우리 어디 앉으면 될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we도 짝꿍이 두기 때문에 그냥 두 가시면 되고요. Where do you live?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U랑 짝꿍도 두기 때문에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야, 이제부터 좀 헷갈리는 게 나와요. Where does he live? Where does he live? 이게 맞아요. 왜냐면 he랑 짝꿍은 does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 무엇 합니까 할 때는 where does he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밑에는요. Where does she가 돼야 되는 거죠. Where do he? Where do she?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입도 허락을 하지 않죠. 네. 입이 닫혀 있을 거예요. 왜냐면 where does he?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이제 입이 허락을 해서 입이 나오는데 where do he? Do he? Do he? Do she?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건 입이 허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where does he? Where does she live? 그 다음은요. Where does Kim live? 라고 하시면 돼요. 3인칭 단수 한 명일 때 나랑 너 말고 저기 있는 한 명을 이야기할 때는 3인칭 단수 does랑 짝꿍이 된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Where do they live? Do they? 그들은 어디에 사나요?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지만요. Where do로 여러분들이 일반 동사로 질문할 때는요. 80% 아니 85% 90%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Where do you 까지만 써요. 네, 보통은요. 우리가 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당신은 어디서 어디 갑니까? 어디서 일합니까? 어디에서 묵고 있습니까? 정도를 물어보는 게 맞죠. 그래서 Where do you만 일단 외우시면 돼요. 근데 우리 머리에 이제 여유가 좀 있으면요. Where does he? Where does she? 그리고 where do I? 이런 것들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해는 하셔야 돼요. 이해는 하셔야 나중에 중요한 거 나올 때 착착착 쌓아서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되셨죠? 그래서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여러분도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일단 문법상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단어들은 제가 뒤에다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죠. 내 차는 어디에 있나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당신은 어디에 사나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살다는 live예요. 자, 그 다음에 은행은 어디에 있나요? 은행, a bank죠. 은행은 어디에 있나요? 자, 당신은 어디에서 일하나요? 이런 소리 내면 불안하시죠?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제가 초록 색깔로 칠해놓은 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내 차는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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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의 초반에 들었던 것 같아. 지난 시간에 들었죠? Where is my car?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느낌이 오십니까? 어디에 있나요? 움직임이 포함이 안 돼 있죠? 내 차는 어디에 있나요? 내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거. 그죠? 내가 지금 당장 궁금한 거? Where is면 돼요. Where is my car? 당신은 어디에 사나요? 사나요? 살다. 있다가 아니고 살다예요. 어떤 동작을 포함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죠? Where do you 하시면 돼요. Where do you live? 네. 은행은 어디에 있나요? 또 있나요네요? 있나요? 움직임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은행이 내가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where is 그냥 문장 앞에 where is 던져버리시면 돼요. Where is a bank? 좋습니다. 자, 당신은 어디에서 일하나요? 일하나요? 움직임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Where do you 던져놓고 일하다. work. 정답.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자꾸 써보는 건데 우리가 사실 아쉬운 게 써볼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게 참 아쉬워요. 이게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낮에 책을 읽다가 중요한 구조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걸 듣고 나면요. 뭐라 그랬지? 1시간 뒤에 절반을 잃어버린다 그랬나? 그리고 12시간 뒤에 80%인가? 24시간 뒤에는요, 10%밖에 안 남는다고 합니다. 띠용. 1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1시간 뒤에 이미 절반을 까먹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10%밖에 기억이 안 난다. 10개 중에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근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한 번 복습하면요, 그 10% 기억나던 게 40% 기억난다고 하고요. 두 번 복습을 하면 60% 정도 기억이 난다고 해요. 네. 놀랍죠? 제가 정확한 숫자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으로 찍어놓고 적어놨는데, 다음번에 제가 이렇게 딱 그 책 글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일 있으면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복습인 거예요. 네. 자, 지금, 다 이해됐어. 그리고 딱 주무시고 일어나잖아요. 다음날, 저는 어릴 때는 참 제 기억력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지, 어떤 걸 해야지 하는 걸 너무 많이 잊어버려서요. 지금 제 핸드폰에 보면요, 메모가 수백 개입니다.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노트하고요, 노트북에도 계속 메모를 해요. 그래서 가끔 옛날 메모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제가 이거 잔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요, 영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수업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장에 여러분께 조금 더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자, 우리 이미 아마 제가 냈던 퀴즈, 방금 냈던 퀴즈 100점 맞으신 분들이면요,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복습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서 안 보실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좀 어려웠어요. 제가 where is랑 where do you랑 제가 설명드릴 때 제가 진짜 대단한 걸 발견했습니다 하고서는 말씀드릴 때는 약간 감이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니까 조금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요, 한국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무엇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쓰시면 돼요. 문장 순서는요, where 비동사 주어예요. 그래서 where is a bank 내지는요, where are you 이런 거 배웠었습니다. 근데요,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요? 아니면요, 이 당신도 바뀔 수가 있죠. 주어가 누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요? 라고 하면요, where do you 하고 뒤에 일반 동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순서는요, where do 주어 더하기 일반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here do you live? Where do I sit? where do we 우리들 sit? 그리고 where does he 내지는요, where does she live?까지 우리가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사실은요, where 이제 시작하는 순간부터 약간 완전 초급을 좀 벗어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초급은요, 사실은 일반 동사랑 비동사 쓰는 데까지, 질문하는 데까지 하면 이제 완전 초급은 좀 벗어나신 거고요. 이 where, how 등등을 가지고 질문하는 법,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법까지 우리 배우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과거를 말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나는 이거를 어제 먹었었어. 나는 이걸 지금 먹어가 아니고 나는 이걸 어제 먹어. 나는 물을 어제 마셨어. 나는 어제 어디를 갔어. 등등까지 가면 그건 이제 진짜 중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에는 정보가 이렇게 너무 많기는 해요. 근데 따박따박 나가다 보니까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여러분 좀 힘내시고요. 더 힘내가지고 이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00강 200강 가야죠. 네, 제가 요새 끝날 때 시작 멘트는 있잖아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기 굉장히 큰 유튜버 분들 보니까 끝날 때도 뭔가 멋있는 인사 같은 걸 좀 하더라고요. 자기만의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멋진 아이디어 있으면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네, 오늘은 여기서 뭐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요. 괜한 소리를 했고 네,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